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사실상 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반대파 쳐내기와 동시에 지방선거 앞 외연 확장에 돌입하는 분위기인데 당내 반발은 여전합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윤호개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유튜버 전한길 씨의 요구에 장동혁 대표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제 미래로 가야 한다며 애둘러 절연을 시사했습니다.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당 대표의 언어로 말씀을 드렸고 자꾸 의제로 올리는 것은 결국 분열의 씨앗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강성 지지층을 대변해온 김민수 최고위원은 윤호개인을 외쳐선 못 이긴다며 돌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지도부 노선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전한길 씨가 곧장 전략적인 절연일 뿐이라는 지도부 설명을 들었다고 밝히며 진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소장파를 중심으로 위장 이혼은 안 된다, 지도부가 길을 잃었다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장 대표는 친한계 배현진 의원 징계 논의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사실상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단순 합산하는 것이 때로는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잡음은 차단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헌 당규를 개정해 당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인데 이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는 중앙당이 직접 공천을 하는 방안 등을 두고 소장파 의원들은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도부가 과욕을 부리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참 정당사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숙청정치, 정치적 반대자를 당 밖으로 내모는 형태의 이건 정치가 아니죠. 오 시장은 다만 탈당설, 당권 도전설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대파 쳐내기와 외연 확장이 양립할 수 있을지 확장 전략의 진정성을 둘러싸고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 국민의힘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친한계는 숙청 정치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동혁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습니다. 보고사항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명된 것입니다. 당사자인 김 전 최고위원은 조만간 가처분 신청이든 본안 소송이든 제기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우리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정적들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지. 친한계 안상훈, 한지향 의원도 장동혁 대표의 숙청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동혁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는 작업을 하나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 징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시당에선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걸로 알려져 맞대결 양상마저 보입니다. 일각에선 지도부가 배 의원을 서울시당 위원장직에서 해임하고 당권파 인사를 앉혀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친한계 의원들의 공천권을 약화시키는 당헌 당규 개정에도 돌입했습니다. 지도부는 먼저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단체장에 대해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 서울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후보는 중앙당에서 공천이 가능해집니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과 박정훈 의원, 고동진 의원 모두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입김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고위원이 공직선거를 위해 사퇴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당헌은 최고위원 중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사퇴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겠다는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막겠다는 건데 한켠에선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장동혁 체제를 이어가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 중앙윤리위가 서울시당과 시당 위원장인 나를 흔들고 있는데 대표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 의원은 어제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 대표 자리로 가 그동안 선거에 이기자고 했던 고언이 불편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공천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윤리위는 독립기구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중앙윤리위에 제소된 배 의원은 내일 윤리위 회의에 참석해 소명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보수 유튜버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보시는 대로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 이길 수 없다. 외침만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안 당했다. 긴 호흡으로 봐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거는 윤어게인 외쳐서 지방선거 이길 수 없다. 이 부분인 것 좀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말이죠. 예. 당연한 말인데 이게 김민수 최고가 하는 얘기니까 어리둥절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민수 최고는 잘 아시다시피 누구보다도 윤 어게인에 앞장섰던 인물로 지금 지목되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기는 하는데 만에 하나 김민수 최고가 윤 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 못 이겨가 윤 어게인과 절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을 한다는 거를 의미로 뒀다면은 예. 아마 유권자들과 당원들은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100점은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어떻게 보여줄 건지 어떤 행보가 따를 건지 그런 김민수 최고가 예를 들어 뭐 대표성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면은 현 지도부가 과연 어떻게 이거를 꾸려나갈지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가 이제 그 남은 큰 숙제인데 일단은 지금 나온 요 상황 속에서는 네. 사람들이 믿기 힘든데 혹시 진짜 뒤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거나 윤핵관과 절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글쎄요, 그때는 또 평가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뭐 이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발언 듣고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뭐 의미가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거가 이제 뭐 넉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보통의 중도층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 당의 당원이 아닌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당이 매력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뭐 있습니다 지금. 중국 옛날 보면 변검이라고 합니까? 얼굴이 이렇게 확 바꾸는 거 순간순간 그런 느낌도 하나 들고 그 지방선거 결과를 회피하고 여전히 우리가 잘못했던 게 아니라 당에서 내분이 생겨서 저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그 무언가에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정화 의원은 변검 이야기까지 했는데 글쎄요, 좀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변검이라는 건 본질은 전혀 안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메이크업을 새로 달리해야 하는 그런 치장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 눈속임을 한다라는 당내에 이런 비판 섞인 관점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김민수 최고가 이야기한 그 무대랄까요? 그 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수 유튜버들. 이 지금 국민의힘의 채권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일군의 무리를 설득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윤어겐으로 이기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그런 긴 호흡의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이 있다는 걸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중도층이 여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지금의 국민의힘 모습에 대해서는 응원하지 않고 비토하고 있으니 지금은 윤어겐과 잠시 분리를 해주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그럼 뭐 같이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잠시만 참아달라고 어떻게 보면 이 극우 유튜버들한테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진정한 쇄신이자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이 말 이외에 어떤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지금도 윤석열, 김건희를 향한 2차 종합특검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정권 내에 어떤 탄압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엄호하고 절연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우리가 중도층한테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말로는 최소한 윤어겐을 외치지 않겠다. 이게 진정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좀 반박을 하자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아있는 큰 숙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다만 이제 그 제 2차 특검하고 연계는 좀 무리한 연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판결을 보셨잖아요. 특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사실 그 특검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별건 사건 뿐만 아니고 무리한 수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판결이 솔직히 말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 강도가. 그래서 이렇게 특검을 최장 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이거밖에 나지 않았는데 2차 특검을 무리하게 또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또 선거에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 정치적 비판은 그냥 사그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재발론기에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법원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상당수 무죄가 나온다는 등 네네. 그리고 뭐 김예성 씨 집사 게이트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에서 충분히 법률적으로 번복이 가능한 측면이 있고 국민의힘 주장대로 1차 특검에서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2차 특검으로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특검에 대한 태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환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아니다. 이 전략적 분리라더라.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네. 전한계 씨는 전혀 이 전략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전략을 공개하면 네. 어떻게 합니까? 숨겨놔야 되는 건데.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자기네 뭐 만약 그런 계획이 있었더라면은 좀 실언 같다. 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 선택을 한 것 같아서 좀 웃음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예. 예, 이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진정성 있게 절연을 할 거냐. 그럼 그 절연하는 데는 전환기 씨도 사실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전환기 씨는 지금 빚쟁이 같잖아요. 거의 뭐 직을 걸어라. 당대표한테 직을 걸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타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명분이 좋다. 전환기 씨 이제 절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전 사실 이번 다가오는 25일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죠. 우리한테는 전 대표지만 현 대표. 이준석 대표하고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저는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전환기 씨가 사흘 안에 장동혁 대표에게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가 입장은 변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전환기 씨의 이 발언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전환기 씨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국민의힘을 향해서 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귀국했을 때도 한 일간지 만평에서 전환기 씨가 국민의힘 당사를 앞두고 이렇게 외치는 게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돌아왔다. 왜냐하면 장동혁 지도부 체제는 이런 세력에게 지원을 받아서 지도부 입성을 했다라는 점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정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과 관련해서 전략적 분리를 하겠다. 이게 먹히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정치를 하게 된 근본 태동 그리고 그 DNA 어디에 뿌리를 대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국민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바로 윤석열 세 글자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전략적 절연을 한다고요? 전략적 분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치에 분리면 분리가 있는 거고 끊어내면 끊어냄이 있는 거지 전략적으로 끊어낸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눈속임을 하겠다는 걸 이렇게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장동혁 지도부가 당원 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 중에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중앙당이 공천하도록 한 내용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이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이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중앙단위 공천하겠다. 이 배경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서울만 보면은요. 네. 50만 인구가 넘어가는 곳이 2군데인가 3군데 있어요. 아, 3군데죠? 예. 근데 아시다시피 저 그림에도 나오긴 하는데 다시 띄워주신다면은 송파구하고 강남은 예, 지금 이제 띄워놨습니다. 네. 네. 우리 고동진, 배현진, 박정훈 의원이잖아요. 대표적인 친한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구청장 공천을 할 수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배경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뭐 50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중앙당이 뭐 관여할 정도로 굉장히 큰 선거구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 상황이 그런 좋은 의도로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가지고 있고 안 그래도 당내에서는 이거에 대해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장동현 대표 앞에 배현진 의원이 찾아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그런 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장동혁 지도부를 보면 장동혁 대표를 보면 거침이 없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거침이 없다라는 건 한동훈 전 대표 내지는 그 세력을 대하는 태도에 거침이 없어 보이는데요. 예.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지금까지는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그리고 측근인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제명 그 이후에는 원내에 있는 의원들 지금 탈당을 하고 있지는 않고 당내 어느 정도 목소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회부를 하거나 아니면 딱 50만 명으로 해서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는 원내 인사들의 공천 권한과 관련해서 그 권한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시도로 간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는 당협위원장 교체는 일단 홀딩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일단 멈추기로 했는데 그러면 선거 국민의힘이 지금 워낙에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를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계에도 어느 정도는 넌지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면서 그래도 아주 주요 포스트의 인물들, 인사들은 제거를 하는 이런 어떤 전략을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기본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런 뺄셈 정치, 이렇게 쳐내는 정치, 흩어지는 정치를 해서 좋은 결과를 과연 가져올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예. 두 분과 함께 국민의힘의 내홍 상황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이죠. 바로 장동혁 대표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그동안에 이제 대립각을 계속 세우고 있기 때문에 뭐 무소속 출마라든지 탈당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탈당 같은 일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과욕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예. 뭐 팩트일 수밖에 없고 그건 트렌드인 거고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은 네. 사실 보수 진영에서 꼭 가야 되는 큰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서로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나눠볼까 뺏을까 뭐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이 대립각은 그보다 좀 더 큰 담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수 진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재건을 할 수 있을지 사실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부터 시작해보면 건 10년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을 하고 있는 건데 잠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반짝했다가 계엄으로 이제 더 무너지고 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탈당을 왜 하냐?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어찌 보면 장동혁 대표보다 훨씬 더 당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주인의식이라는 거는 오세훈 씨한테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탈당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오히려 당을 지켜야 되고 지금 서울시장 자리도 보면은 천만 서울 시민이 뽑은 자리입니다. 그거를 쉽게 건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당이 잘못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맞춰서 해봤자 본선 선거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캐릭터와 자신의 색깔을 확실하게 내비치면서 지금 정치에 굉장히 큰 의미 있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들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대 담론에 대한 유의미한 경쟁이라기보단 오세훈 시장이 현재 정치적으로 상당히 깝깝할 것 같아요.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현역 프리미엄이 분명히 현직 프리미엄이 있고 어쨌든 여러 차례 서울 시민들한테 선택받았던 주자이기 때문에 공천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외부자로서는 의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국민의힘의 흐름은 그렇게만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룰 얘기도 나오는 데다가 이를테면 지금 지도부의 뭐 주자들이 더 서울시장 후보로 뭐 유력하다는 이야기까지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니까 이거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도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위기감까지 이제는 이 오세훈 시장이 가져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언론인들도 이 정도 되면 탈당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이 맥락에서 나오는데 지금 탈당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더 정통 보수의 뿌리가 깊다고 본인을 좀 인식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공천을 못 받거나 하면 어떤 또 향후 행보가 가능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장동혁 대표와의 당권 경쟁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거 아니냐. 그 가능성도 열어두고 향후에 어떤 정치적인 채비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는 3월 1일 새로운 당명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당권파와 친한계사의 갈등이 상대를 향한 징계전으로 확전이 되면서 내홍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의 거취 논란은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신임을 묻고 싶다면 의원직 등 정치적 생명을 걸라는 장 대표의 배수진에 공식적인 사퇴나 재신임 요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당 대표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 요구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대표의 재신임과 그리고 사퇴 요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리더십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공천관리위원장을 조만간 발표하고 본격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하겠다는 방침. 3월 1일에는 새로운 당명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대국민 당명 공모전에선 국민과 자유, 공화, 미래 등의 단어가 포함된 당명이 많이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도부의 종결 선언에도 내홍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당 윤리위원회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친한계가 싫으면 고름처럼 짜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서 저 사람들을 징계하려고 할까. 여기다 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당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주장한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맞불성 징계로 해석되면서 결과에 따라 내부는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토크 콘서트를 열고 세결집에 나설 예정인데 향후 정치 행보에 관련한 어떤 구상을 밝힐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